네, 1월에는 역사적인 상승장을 보냈고 2월장이 시작된 지 단 2거래일이 지났지만 상승과 하락, 온탕과 냉탕, 큰 변동성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힘이 확실히 강한 것 같은데요. 전날의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강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집중 분석 오늘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시장의 주도주는 당연히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정준혜 캐스터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천국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이 됐는데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그리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하루 만에 공포가 끝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어제 케빈 워시 쇼크로 금과 은, 비트코인, 주식시장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개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조 5천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주워 담았습니다. 개인은 하이닉스를 1조 8,670억 원, 삼성전자를 1조 3,550억 원 순매수하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지켜만 보던 종목들을 사들였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 16만 전자를 넘어섰고요. 하이닉스도 장중 한때 9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살짝 줄이기는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5에서 7% 정도 급락을 했지만 오늘 반등한 이유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겠죠. 반도체 반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영업 증가에 대한 확신과 또 미국발 훈풍 덕분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와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했고요. JP모간 역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언급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훈풍도 이어졌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중 특히 낸드 분야의 선두주자인 샌디스크의 주가가 간밤 1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실적과 낸드 수요 급증이 상승 이유였고 젠슨 황 CEO의 메모리 수요 확대 언급에 TSMC를 비롯해서 마이크론과 인텔의 주가도 5% 올랐습니다. 치플레이션이 현실화된 가운데 디램에 이어서 낸드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디램과 낸드 가격이 2024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 가격은 이미 분기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했고 일부 DDR5 제품은 전분기 대비 100% 가까이 오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눈에 띄는 건 낸드 플래시인데 불과 한 달 만에 60% 이상 급등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낸드까지 가격 상승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AI 투자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과 저장 중심의 데이터 처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 폭등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메모리 품귀 현상,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2에서 3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IB들도 전망을 대폭 수정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만 디램 가격이 품목별로 70에서 100%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45조 원, SK하이닉스는 179조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상향을 하면서 목표가는 각각 21만 원, 하이닉스는 84만 원에서 무려 110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JP모간이 낸 섹터별 투자 의견도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인데요. 메모리 업종을 최선호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JP모간은 금융과 지주사, 산업재인, 방산, 조선, 전력기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 2차 전지와 자동차, 인터넷은 중립 의견, 헬스케어와 기타 IT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전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HBM, LPDDR 그리고 추론형 AI 확산까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최근에 이 흐름에 힘을 실어준 인물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입니다. 젠슨 황은 지난달 31일 대만 공급망 기업 경영자들과의 미팅 이후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황 CEO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면서 성능을 위해서는 HBM, 저전력 메모리는 LPDDR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메모리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SMC에 대해서도 올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10년간 생산량 2배 이상 늘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오픈 AI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관측에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간밤 미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반등이 오늘 코스피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 역시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주도 업종이 바뀌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주의 질주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죠. 네, 어제 시장 크게 하락했지만 오늘은 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월장 국내 증시,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월간에서 24%를 보여줬는데 그랬기 때문에 어제 조정이 하루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본부장님, 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네, 일단 네. 대응은 안 하는 게 낫죠. 살 돈이 없으면 팔지 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어저께 팔 이유가 딱히 펀더멘틀적으로 대한민국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확실히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저가 매수로. 그치. 네. 근데 사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대응을 안 하시는 것이 맞고요. 돈이 있었으면은 미리 파셔갖고 돈이 있었다면 사셨으면은 너무 잘하신 거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우리 미국 1월 달에 주가가 달린 이유가 네. 2월 하루 사이에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폭등이 계속 갈 것 같은데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저께 미국장이 오늘 올라갔죠. 네. 어저께 빠졌을 때 안 빠진 게 있죠. 샌디스크는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이제 펀더멘털이 이상은 아니고 그 워싱가 그 아저씨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 실현을 하고 싶었다. 그분 가격이 빠지니까 좀 불안이 때렸다.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네, 환율까지 움직이 그런 여러 가지 환율 그다음에 기금속 급락 이런 것들하고 워시가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의 그 한쪽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24% 오른 거에 대한 이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네. 처음에 한 2, 3% 빠질 때는 그냥 가다가 한 4, 5% 빠지니까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거꾸로 너도 사고 나도 사니까 또 5% 올라가고 그 모양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네, 어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4조 넘게 잡혔습니다. 그만큼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렸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제 하락은 좀 과했어요, 팀장님? 일단 지금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포모죠, 사실은. 예.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간으로 80%에 육박할 정도의 수익률에 1월 한 달간도 20%가 넘게 2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울기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정 관점에서 이렇게 핑계를 찾자고 하면 사실 워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격의 자극이었다 보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FOMC 때부터 파월 의장의 연준은 생각보다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약간 삐져 있는 상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마찰로 인해서 삐져 있는 상태에서 연준의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구심. 그래 1월 FOMC는 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그날부터 달러가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1년 동안 많이 올랐지만 요 근래 가장 핫했던 가격 지표가 뭐였습니까? 은이었습니다. 은. 은이 최근 작년 4분기부터 상승해서 2배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1월 한 달에도 그렇게 급등하던 은 가격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서 이제 CME의 증거금 인상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모멘트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요번
전일의 조정을 보시면 한국만 뭐 그렇게 5% 가까운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에 글로벌 증시들 보시면 평균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MSCI 월드 인덱스가 19.5%가 올랐는데 20% 이상 급등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50% 이상 올라갔던 이미 뭐 신흥국들 뭐 대표적으로 뭐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증시들도 5% 넘게 이렇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의 좀 과했던 열기들이 지금 뭐 이제 은가격과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신흥국 증시 쪽에 non-US 쪽에 좀 몰렸던 부분들이 그동안 달러 쪽이 약세가 되면서 공급되는 유동성 여건들에 대한 그게 FOMC와 그리고 워시 지명과 함께 그와 과거에 했던 발언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은 매파 성향이 있었다. 그때 10년 전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 워시 연준 이사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직 뭐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았고 워시 지명자가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는데 워시 모멘트라 해서 달러 지수가 반등하는 데서 은가격 조정과 함께 한 번은 조정이 들어왔다. 근데 돈이 어디 사라졌느냐. 아까 우리 김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네. 지명하셨는데 크게 경기였거든요. 오히려 미국 성장률은 올해 2%를 넘기느냐 마느냐에서 최근에는 2.3%, 2.4% 외형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지만 굉장히 뭐 좋은 쪽에 그로스까지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여건상으로는 과하게 쏠렸던 부분에서의 좀 열기를 식히는 정도의 과정. 그래서 포모라는 단어가 딱 적합하게 이해가 되는 시장 흐름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꾹 참고 안 팔길 잘했다. 사실 내일까지 오늘의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팀장님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유동성에 관련해서 지금 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지주용 관리 매입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막대한 유동성 장세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계속 여기 환경에 출연하면서 네.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님에도 함부로 이제 뭐 주가에 대한 투자 특히나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10% 중반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뒀지만 글로벌 평균 주가 지수 상승세보다는 언더퍼폼했거든요. 지수 기준으로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 메인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작년에 IMF 같은 기관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GDP 한 8% 이상 그렇게 돈을 정부가 또 많이 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스팅하지 않겠냐 했는데 작년 연간으로 까봤더니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오히려 축소된 전해보다 GDP 대비 5%대 적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돈을 쓰지 않았고 연준이 뒷단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최근에 유동성 여건들을 좀 개선시키고 있지만 1월부터 9월까지 통화정책도 중립이었죠. 돈은 우리나라와 같이 작년에 이제 정권 바뀌고 추경이다, 경기 부양이다, 생산적 금융이다. 중국도 지금 27년까지 시진핑 연임을 위해서 정부 부채를 막대하게 써오면서 부스팅을 하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다른 유럽 지역들보다 주가 쪽이라든지 자산 시장의 안전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거든요. 그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M2가 늘고 있다는 게 초점입니다. 1월 달에도 성과를 놓고 보면 미국의 아까 샌디스크라든지 테크 쪽, 저도 미국의 혁신 기업들, AI 관련된 산업들 그쪽에서는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주도주 쪽에서는 빠져나올 이유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수는 1월 달에도 미국이 그렇게 아웃퍼폼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과열이 있었던 지역들이 조정받으면서 달러 가치가 어저께 떨어지던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런 돈에 대한 힘들은 유효하고요.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잘 실마리가 풀려서 올해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올해도 지금 늘고 있는 환경이 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 틀이 바뀌지 않는다. 대부분 올해 주식 전략가들 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이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돈을 버셔야죠. 연초에 잠깐의 부침이나 의심들은 생기지만 돈에 대한 이 풍부한 유동성 환경 자체는 반도체 실적만큼 현실이다, 팩트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시장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빠질 때 조금이라도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구글과 아마존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구글, 아마존 실적이 그다지 뭐 이렇게 아주 서프라이즈하거나 무슨 네거티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의미가 있었죠. 네. 하나는 10% 올라가고 하나는 10% 내려갔어요. 부호가 같은 날 발표됐는데 그 공통점 뭐냐면 AI 투자를 많이 했대요. 많이 할 거래요. 근데 메타는 AI를 해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자기네 수익화, 매출의 성장성을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코파일럿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리소스가 분산돼서 잘 못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빌미를 잡히니까 10%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구글에서는 없을 거예요. 구글은 서프라이즈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굳이 얘기하면 파지티브할 것 같은데 이미 파지티브화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마존은 물리라든지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AI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특별한 임플리케이션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히려 저는 아까 그 M 모시기 그 증권사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하고 이익 전망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 정도의 이익 파오면은 보셨어요? 삼성전자 이익이 뭐 200조.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300조인지 뭐 하이닉스가 100조. 그 정도 이익 파워를 진짜 믿는다면은 본인의 예측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면 그 정도의 그 정도에 불과한 목표 주가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삼성전자 한 800억, 하이닉스 6배가 적정하다는 PER이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또 50% 성장하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가 틀렸다. 아니면 이 전망이 아니 개떡이다. 왜냐면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분이 24년도에 삼성 하이닉스가 14만 원일 때 그 윈터 이즈 카밍 해갖고 거기 14만 원에서 팔아짓게 만든 그런 분이잖아요. 반도체 겨울.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부르는 것 자체가 이익 전망이 딴 데보다 한 50% 높은데 목표 주가는 딴 데와 비슷하거나 낮다는 거는 뭔가 이게 좀 꼬인 거다, 잘못됐다고 비난을 드리고요. 국내 애널리스트가 더 리얼리스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은 유동성과 반도체 이익의 전망인데 이익의 전망이 아마도 1분기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반기에서는 워낙 상반기가 높다 보니까 하반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윤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동성이만 가지고 하반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는 우리가 PER이 지금 10배가 안 되고 9배, 8배, 9배 정도 되거든요. 한국이 과거에 오버되지 않았을 때가 11배 됐기 때문에 10배, 11배를 치면은 무조건 5,500에서 6,000원 가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진짜 25만 원 아니면 140만 원 가고 가느냐? 이런 조합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아까 은은 달러가 강세가 돼서 금은이 더 내려간다면은 그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내려갈 때는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금은이 워낙 같이 갔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니까 달러 빨고 이제 주식도 팔았지만 말이죠. 이제 테크는 완전히 다른 거로 갔기 때문에 금은이 다음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테크의 주식의 반락으로 계속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하고 연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거는 아까 이번 주에는 빅테크로 실적 나올 건 없고요. 우리가 하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그걸 좀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근데 그거까지는 한 2주 남았어요. 구정 갔다 와서. 구정까지는 편안히 쉬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저께 확 팔 때, 어저께 내려갈 때 주식을 판 사람들이 계시고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지난주부터 얘기한 게 구정 갔다 와서 흥분돼 갖고 포모가 한 번 더 와서 구정 이후에 돈을 싸들고 5천만 원, 1억 넣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넣으시려면 오늘 어저께 넣으셔야 되는. 어저께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추석 구정 갔다 와서 돈 넣는 거는 그건 좀 늦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려면은 어제 오늘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연휴 지나고 시장을 대응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셨을 텐데 차라리 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간 많이 안 줘요. 네. 구정 갔다 오면 사람들이 나와서 돈 얼마 벌었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워시도 나와서 다 얘기했고 워시가 무슨 날이 할지는 청문회를 가야 되는데 청문회는 빨리 안 돼요. 왜? 그렇죠. 법무부가 파워를 제소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늦어도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 판단해갖고 뺄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판단해야지 구정 다음에 남들 다 알아가지고 판단할 때 이미 늦었습니다. 하든 말든 이번 주에 결판내야 돼요. 채권 전문가인 제가 봐도 사실 좀 큰 판에서 놓고 보면 지금 기업이 그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420조 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익에 대한 포드 12개월짜리로 이제 우리나라 그 PR을
구산해 보면 9배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좀 주가지수 적정하다고 할 때 한 10배 내외를 얘기하니까 지금 10배 정도 제시해서 올해 이제 지금 좀 이 상향 조정 강도가 최근 너무 작년 연말만 해도 350조를 넘기냐 마냐 했는데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금 또 한 7, 80조가 상향이 되긴 했는데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와 업사이드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10배 적용만 해도 5,60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가 어제 일시적으로 5,000이 깨졌을 때는 아마 오늘 5,200포인트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의구심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같이 매크로 판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올해 한국 증시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반도체 기반의 큰 틀은 아직까지는 잡혀있다. 한마디 겉들었습니다. 결국에 중심에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매수 타이밍이겠죠.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실적보다는 대규모 이제 적극적인 돈이죠. 얼마나 풀지에 대해 이 부분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프리미엄 이야기, 회사채 이 부분 우려도 있잖아요. 한번 해석해 주실까요? 일단 미국의 지금 테크 기업들이 뭐 작년에 뭐 3호 메타를 끼고 해서 뭐 3호로 돈까지 네. 조달해 가면서 이게 회계상에 잡히냐 안 잡히느냐 뭐 부실에 대한 염려들 그게 AI 거품론의 가장 큰 얘기였죠. 뭐 거기 그렇죠. 블루 아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끼어들면서 이제 돈을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 명확해진 건 최근에 이 소프트 업체들은 AI를 개발하면서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단에서의 문제. 하지만 거기에 부품이나 칩을 납품하는 테크 그 칩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는 아까 치플레이션 얘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호황을 나타내면서 거기서 좀 잘 핸들링해서 비용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최근에도 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아직까지 리스크 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저신용 채권들의 신용 스프레드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 한 200bp 초반대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좀 작년 말부터 벌어졌다고 해도 250, 60bp 평균 수준인 한 300bp 후반대에 비해서 여전히 위험 선호와 유동성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조금 작년에 노이즈가 컸던 오라클 같은 기업이 올해도 또 대규모 어저께 회사채 발행 때문에 일부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의 CDS 프리미엄 그동안 AI 거품론 할 때 그쪽을 많이 보셨는데 여전히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은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올해 핵심적으로 투자해야 될 비용들은 많이 조달했다는 측면에서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때 오라클 주가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 대규모의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이어질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들고 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현금에 대한 유용성 여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쪽에 대한 미국 테크 기업들은 최근에도 결코 뭐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회사채 쪽의 얘기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절대적인 조달이나 공급은 많지만 그 부분에서의 부담은 크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시장으로 돌아와서 본부장님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투톱 결국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다라고 외쳐주셨지만 지금 이 가격에 손이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략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3% 4% 갈 때 얻는 게 10%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꼭자리 잡으면 또 5% 물리죠. 그거 한 종목 한 종목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여기 우리 메리츠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소부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 담당을 못해요. 자기 특색이 있어요. 어느 애널리스트 어느 걸 잘하는지 그걸 판별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판별 가능하죠. 근데 제가 판별하고 여러분 다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굉장한 내공과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은 그거를 개별 주식 소부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아웃퍼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소부장 ETF는요? 그러니까 소부장 ETF를 하려면 맞아요. 근데 소부장 ETF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부장 ETF에 무슨 종목이 들어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종목이 주로 들어가서 갑자기 이상한 종목이 10%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갈름이 있어요. 갈름이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지난 2개월 사이에 올라온 것만큼 또 그 각도로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물어본 것처럼 소부장도 가는 건데 ETF를 추천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있는 리포트가 있어요. 개별주. 이건 첫째 보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목표 주가하고 10% 이내로 들어오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 10% 내려오더라도 업그레이드를 바로바로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코리아 서킷 나왔다. 코리아 서킷 실적이 나와서. 근데 사실은 전반적인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약간 미스했거든요. 실적이. 네. 밸류에서 가장 싸요. PCB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하죠? 가장 싸니까 그럼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올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올라온 주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려는 사람한테는 오늘 실적이 미스난 그 자체 포인트 두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장에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그래서 소부장은 철저히 공부하고 5년 이상 내공을 따지지 않으면은 네. 그 ETF로 하되 ETF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공부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미 직급 안 들어갔으면은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거나 만약에 그게 코스닥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코덱스 코스닥 150. 네. 왜냐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이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코스닥이 시총이 코스피의 7분의 1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코스닥 올라간다니까 코스피 5천만 원, 코스닥 5천만 원. 이거 진짜 리스크한 거예요. 그거 아니네. 한 8대2, 7대3 맥스 이렇게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한데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코스닥을 사는데 어느 한 종목이나 한 섹터로 애매하니까 코스닥 코덱스 150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지수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봤을 때 소부장보다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고요. 소부장을 꼭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ETF 아니면 코덱스 코스닥 150 지수 추종을 눈여겨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근데 전력 인프라는요. 지금 머스크가 뭐 머스크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 속에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력 인프라 관련 전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AI 투자에 연관돼 있죠. 그럼요. 좀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건데 특히 미국 쪽의 익스포저가 높은 주식이 오늘 많이 올라요. 굳이 얘기하면 LS 일렉트릭은 그 수주의 거의 60%까지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그 다음에 비중이 높아요. 그 정도로 같이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덜 오릅니다. 네. 그럼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마진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캐치업하는 후발주 업체가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 판단을 하시면은 LS 일렉트릭 상대적으로 아직은 싸고 효성중공업인데 여기부터 효성중공업 H현대일렉트릭은 목표 주가 보세요. 목표 주가 괴리가 10% 남아 있으면은 아직 괜찮은 거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 10% 이내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으셔도 되고 왜?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반도체보다 아웃퍼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은 그동안 레거드가 됐기 때문에 미국 비중이 높은 LS 일렉트릭이 많이 뿜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두 분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계신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